다음은 도시개발법인데, 문제집은 118쪽짜리인데요. 먼저 요약집 설명을 보고 가죠. 요약집으로는 저 뒤에 133쪽이죠. 두 번째 법 개발법입니다. 요약집의 133쪽이요. 개발되지 않은 것을 새로 도시로 개발한다 라고 하는 거죠. 신도시 건설에 대한 법입니다. 40문제 중에 6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먼저 2-1번 개발사업 시행방식에 동그라미 1번 환지 방식 왼쪽 그리면 1번부터 10번 다 삐뚤삐뚤한 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거기에 대해서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거죠. 환지, 토지 교환입니다. 토지 교환. 그래서 신장로 내고 채비지 정하고 그다음에 땅 반짝반짝해서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8번과 6번 큰 땅을 받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왼쪽에서도 보면 8번과 6번은 상대적으로 큰 땅이었죠. 아래요. 동그라미 2-1번 구역 분할 방식이 있습니다. 수용구역과 환지구역을 나누어서 수용구역 땅은 다 돈 주고 사서 땅 주인들 내보내고 시행자가 가지고 그 다음에 돈 주고 샀으니까요. 다음에 환지구역 땅들에 대해서는 새 땅으로 바꿔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2-2번 구역 미분할 방식이 있습니다. 수용구역, 환지구역 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별 필지마다 찍어서 3, 4, 6, 8 이유는 없죠. 그쪽 땅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땅보다 컸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고등학교 동창일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3, 4, 6, 8 4개는 새 땅을 주고 나머지는 다 돈 줘서 내보낸 거죠. 섞어서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134쪽이요. 2-10번 환지 방식 법에 써져 있고 우리 시험에 나올 건 국회 밑줄 3가지밖에 없죠. 대지로서의 효용증진, 공공시설 정비, 땅값 비싸도 환지가 가능하다. 환지요. 지금 그대로 언제 환지한다고요? 지대공 때 환지로 하는 거죠. 지대공 미사일 쏘듯이 땅값 오르게 됩니다. A 소유자에게 A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거죠. 왼쪽이요.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를 새 토지에 대한 권리로 바꿔준다. 경지정리사업, 경작지 정리사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걸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확대한 게 토지구획 정리사업, 환지사업이죠. 대지로서의 용증진, 삐뚤삐뚤한 땅보다 빤딴 땅이 낫다. 1920년대 도시구획 정리사업법을 만들고 1980년대까지 구도심, 구시가지 개발, 대한민국 시가지 건설은 다 환지사업으로 해왔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2003년에 도시구획 정리사업법을 개발법이라고 바꿨습니다. 집단 교환, 공법의 강제성이 얹어지는 거죠. 종전에 개인 땅 80, 공적인 땅 20이었다면 환지하면서 개인 땅 40, 공적인 땅 60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개인 땅들의 40을 빼서 공적인 땅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보류지, 공적인 땅을 얘기하고 공공시설 용지와 채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공공시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환지사업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환지교율 50%, 종전에 1000제곱미터 만원씩 1000만원, 환지사업하고 나면 500제곱미터 10만원씩 5천만원짜리 땅 주인이 됩니다. 땅값 단위면적 땅 10배가 뛰었다. 개인들로는 5배 이익이 생겼다 뿐만이 아니라 그 뒤로 생기는 모든 개발 이익을 다 누리게 되는 거죠. 종전 소유자 100명이 있으면 환지를 100개를 내줘야 됩니다. 소규모 개별 필지로 공급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수용은 다 땅을 돈 주고 사가야 되는데 여기는 땅을 돈 주고 사가지 않아도 되니까 땅값이 아무리 비싸도 사들이는 게 아니므로 환지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오른쪽이요. 수용 방식이요. 8688 1기 신도시대 200만호 건설 강제 수용으로 진행이 된 거죠.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감정평가합니다. 따라서 수용을 위한 보상금이 시세보다 낮게 나오게 되죠. 시세가 1000만원 한다면 보상금은 700만원 정도 나오는 게 한 예로 그런 걸 들 수가 있습니다. 구역 전부를 수용해서 한 필지 만들고 대규모 단지로 공급하는 거죠.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수용으로 한다. 구역 전부를 수용해야 하므로 땅값이 비싸면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현재가 있고요. 수용형 대상 땅을 다 돈 주고 사들여서 백상태의 소유권 하나 만들고
그걸 크게 조각내서 파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즉 대규모 단지를 만들 때 수용으로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게 혼용이 있죠. 그 다음에 2-3번 개발사업 시행자가 있습니다. 표가 3칸, 첫 번째 칸에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 국가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죠. 국가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칸 지방, 국가를 대표하는 게 국토부 장관이고 지방에 시도지사와 시군구가 있죠. 시중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를 뭐라고 하고요? 대도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지정구의 총괄 제한, 지정구의 총괄 제한이 있죠. 공법의 행위주체요 4가지. 국가지방 공기업 민간, 지방은 특광도 시도지사와 시군구, 시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이 대도시장.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요.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시댁이 지정하는 판에 다섯 가지일 때는 국가도 지정할 수 있다가 있죠. 시군구는 지정할 수 없고 지휘사람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관청 바깥에서는 관청 쪽에다가 뭐 할 수 있고요.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구의 종가 제한, 지정구의 종가 제한, 무조건 한 문제이죠. 다음 쪽이요. 135쪽에 옆으로 5칸, 네 번째 칸 경우들만 좀 더 확장해서 써는 겁니다. 첫 번째 칸 공법 행위주체 국가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죠. 두 번째 칸 국가지방 공기업까지가 공적 주체, 민간은 민간입니다. 세 번째 칸 국가지방이 행정청이고 공기업 민간은 행정청이 아닌 자죠. 네 번째 칸요. 국가대표하는 게 국토부 장관, 1-2번 광역의 시도지사, 1-3번 시중에 50만 이상 대도시장이 있고 그들이 다섯 번째 칸 뭐 한다고요? 지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군구는 지정할 수 없고 지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공기업과 민간은 관청 바깥에서는 관청 쪽에다가 제한을 할 수가 있죠. 2번 국세가 많이 들어간 회사 공공기관, 3번 국세가 찌끔 들어간 회사 정부 출연기관, 4번 지방세에 들어간 공기업 지방공사가 있고 5번 토지소유자, 6번 조합은 전부 안지방세 때만 만들고 구역이 정해져야 그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들로 조합을 만들게 되죠. 구역 지정 후 설립하게 됩니다. 7번 지방으로 내려가는 회사, 8번 아파트 건설 회사, 9번 그냥 일반 건설 회사, 9-10번 부동산 개발업자, 10번 부동산 투자 회사, 11번 공공출자법인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5번 그 개발사업 절차가 있죠. 공익사업 계획 2개,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하죠. 첫 번째, 여기다 사업을 하겠다. 위치를 결정합니다. 공부하려면 공부계획, 다이어트 하려면 다이어트 계획, 개발하려면 개발 계획 있어야 되죠. 개발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여러 가지가 정해주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개발 구역 위치가 정해집니다. 그리고 사업을 누가 해봐라. 시행자. 여기는 어떤 방식으로 한다? 시행 방식. 수용 방식. 뭘 사고 팔지 정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거죠. 물건을 정해놓고 사고 파는 겁니다. 그 안에 물건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수용등의 목록은 개발계획에 포함됩니다. 또 개발구역, 근데 개발계획 결정과 개발구역 지정이 같은 말인데, 근데 더 중요하게 어떤 말을 더 많이 쓴다고요? 개발구역 지정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은 누가 하는 거고요? 국시대, 국토부 장관, 지도사, 대도시장이 개발계획 결정,
개발구역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가 두 번째 계획을 써내는 거죠. 위치는 결정돼 있고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위치는 정해져 있고요. 신장로 선 긋고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실시계획서에서 인가를 받죠. 수용 때는 돈 주고 뺏으면 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고 이제 그냥 돈 주고 뺏어서 다 밀면 되고요. 환지 때는 이 정해진 도면에다가 종전 토지 소유자 A, B, C에게 새 토지 어디 주겠다. C는 아파트를 주겠다. 환지계획서 내서 인가를 받고 계획 3개를 확정한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게 되죠. 사업 중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초점하니까 되겠습니다. 다음 쪽 가서요. 136쪽에 2-6번 개발구역 지정 절차, 개발계획 결정 절차가 있죠. 도시군관리계획 족보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절차하고 거의 같은 거죠.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당연히 기초사 할 테고, 공람, 공청회 거치고, 협의 거치고 심의를 거쳐서 요 개발 계획을 결정 발표하는 거죠. 계획 절차가 핵심이라고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30가지 100쪽 문서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뭐가 정해진다고요? 구역, 위치가 정해지는 거죠. 근데 국회획 두 글자 몇 년요? 2년 동안 땅값 20배 뛰고 투기권 배불리는 사업 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고요? 투기권 설치는 건 잡고 계획은 신중하게 잘 세워야 되고 뭐부터 하고요?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공람, 공청회,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계획을 낼 수가 있죠. 여기를 뭐라고 하고요?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을 수립하려면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된다. 어떻게 하고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에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게 되고 2-6번은 일반적인 절차 있었죠. 도시군관리계획 절차가 기초조사, 공람, 의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고시인데 둘째 줄 개발법, 개발계획은 기초조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공람, 공청회 거치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고시한다. 2-7번 한지를 공급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정하는 기준 1이 어디다 신도시를 만든다네. 세상 처음 오픈된 때가 이때이죠. 이 날짜에 있었던 사람만 새 땅을 주겠다. 이 날짜에 땅 하나가 있었는데 그걸 이 날짜 뒤로 세상에 신문에 세상에 다 발표했는데 그 날짜 뒤에 땅을 100개로 쪼개서 해서 99명도 나도 땅 주인 가서 너네들은 수박이나 쪼개 싹 내쫓는 거죠. 2-8번 개발계획으로 개발구역 정한다. 원칙과 예외. 원칙 이 절차를 밟아라 라고 하는 거죠. 절차를 밟아서 가는 게 원칙.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려면 절차를 밟아야 된다.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근데 계획 두 글자 2년이 걸린다고요. 2년 동안 투기권 설치는 걸 막기 위해서 오른쪽 뭐 한다고요? 기습 발표하는 거죠.
그래서 구역을 지정한 후, 예,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구역을 지정한 후, 예,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요? 그러니까 공모 때와 그러니까 신도시 때 그러니까 투기제학교에서 기습 발표한다. 그러면 신도시는 당연히 녹관농자가 초점이고, 그러니까 보전 녹지는 지정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주상공, 찌끔 포함시킬 수 있다 등이 되겠죠. 이게 있습니다. 다음 쪽 2-9부요. 2-9요. 그러니까 규모, 그러니까 113, 113, 30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113, 11, 30,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상공, 그 다음에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전녹지는 정할 수 없고, 도시적, 외의적은 30만, 10만. 그러니까 2-10번, 그러니까 개발교육의 분할과 결합. 그러니까 대상 덩어리들이 있으면 대상 덩어리를 쪼개서 할 수도 있고, 서로 떨어진 것을 결합할 수도 있다고요. 결합, 뭘 결합한다고요? 돈을 결합하는 거죠. 여기는 30을 들이부어야 되고, 여기서는 100을 캐낼 수 있는 사업을 결합한다. 비수익적 사업과 수익적 사업을 결합한다. 당연히 비수익적 사업부터 먼저 해야죠. 그러니까 2-11번이요. 지금 공익사업을 하자고 정해놨습니다. 공익사업을 하고 정해놨는데 그 땅바닥에다가 개인의 사적 개발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숨을 쉬고 살아야 되니까 몇 가지는 허가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칸, 그러니까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그러니까 토색의 채취, 그러니까 토지의 분할, 물건을 사용하는 행위에다가 뭐까지도요. 그러니까 중목의 벌채, 식재까지도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고요.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 그러니까 2-12, 그러니까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의제.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를 갖고 가야 되는데 속도를 못 맞출 것 같으면 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하지 마라. 그러니까 표 내주렴. 그러니까 개발계획 나왔습니다. 그러면 설계도 인가지정 누르라고요. 설계도 세 글자 몇 년요? 3년 내 인가지정 없으면 하지 마. 다 문서 파쇄기다 다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기습 발표했습니다. 기습 발표했으면 계획 나와야죠. 계획 두 글자 몇 년요? 2년 안 나오면 하지 마라. 계획 나왔으면 다음 이제 두 번째 계획 설계도 셋째 줄 몇 년요? 3년 안 나오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넷째 줄은 사업이 다 끝났으면 끝난 거죠. 더 이상 사업을 할 계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2-13번에 뭐 조합원에 대한 얘기가 있고, 조합까지 가려면 좀 걸리겠습니다만, 아무튼요. 그러니까 조합이 중인 조합원이고, 그러니까 조합 전체 약속, 정관이 있고, 조합원 전체 투표, 그러니까 총회에서 결정을 해야죠. 어지간한 거 결정하라고 대의원회가 있고, 이쪽에 조합의 집행부가 임원이죠. 그래서 2-14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다섯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칸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칸 그러니까 도시개발조합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다섯 가지. 1번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내가 잘려날 수 있는 거죠. 3번 환지 계획. 내가 어느 땅 받을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정관의 변경. 조합원 전체 약속. 그 다음에 조합 임원의 선임과 에임, 누구를 개통으로 할 거냐, 회장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조합장으로 할 거냐, 큰 문제이죠. 그 다음에 조합의 압병과 예상, 간판 내릴지 말지, 이상 다섯 가지는 그러니까 총회에서만 결정한다. 정부사업조합은 거기에 또 이제 뭐 기타사항이 좀 더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 요거에 대한 것을 또, 그러니까 요약집 앞에 와서 그러니까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요약집에요. 그러니까 101쪽이 있죠. 그러니까 요약집 101쪽에 뭐 이 절차에 이제 기사된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뭐 제가 정리하는 걸로는 첫 번째요.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그러니까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환지 계획 결정. 권리 변환 확정하고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101쪽에 검은 바탕에 첫째 줄 로마 숫자 1번 개발 계획이 위치이죠. 그다음에 그 아랫줄에 그러니까 그 오른쪽 칸으로 로마 숫자 3번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인가 확정 발표하는 게 있고,
그 아랫줄, 그, 검은 바탕에, 뭐 지금 이 줄 전체가 6줄이라고 한다면, 넷째 줄 가운데 아랫바탕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 있고, 그 중에 1번, 환지계획 작성과 인가, 환지계획 작성 인가가 있죠. 아무튼, 그러니까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지계획, 계획 3개를 세우고 사업을 한다. 일단 뭐 세부적인 사항들은, 세부적인 사항들이죠. 다음 쪽 와서요. 102쪽.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동그라미 1번, 지정고시된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적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 간주된다. 다만, 도시적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역이 정해졌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할 거죠. 도시개발 사업 다 끝나고 나면은 도시적 될 게 뻔하니까 지금부터 도시적으로 본다. 깔끔한 단지를 만들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본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본다. 단지로 보니까 도면은 도면에 와서 붙어야죠. 도면은 도면.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단지 도면은 설계도 실시계획에 와서 붙는다. 그런데 거기가 도시적이 아니한 땅이거나 도시적에서 안 되는 땅이거나 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이런 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아이고 이런 표현들이 예외가 귀찮은 거예요. 아무튼 그렇고요.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사항 넷째 줄 아세요. 기업번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등 니은번 공작물 디귿번 토지의 영질 변경 1번 토지의 채취 비음 토지의 분할 비음 물건을 쌓는 행위 시옷 중목의 벌채 식재까지 금지다. 허가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여기서도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기억번 재복구 등에 필요한 응급조치 허가받지 않죠. 그 다음에 뭐 어찌고 저찌고 붙어있는 것들 대부분 다 허가받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동그라미 3번 아래 손가락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2개 중에 첫 번째 당구장 표시 기득권보호 도시개발구역 지정 당시 이미 적법 절차를 거쳐 공사 사업에 착수한 자는 구역지정고시단부터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있죠.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손가락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사 대도시장 원칙 국토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지정 요청자 시군구는 지 윗사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지정 요청한다.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다음 쪽 와서요. 103쪽에 손가락 지정 제한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 제한을 하는데 이때 아직 조합은 태어나지 않았죠. 제한의 기초에서 구역이 정해져야 그 다음 조합을 만들게 되니까 조합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 지정 제한 상대방 관청의 가장 말단에게 제한하는 게 기본이죠. 관청 바깥에서 관청의 말단 시군구에게 제한하는 게 기본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 자료에서도 뒤에 있는 거고요. 다음에 동그라미 3번, 4번, 민간이 제한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고요. 다음에 5번, 5번 행정계획 비용은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 돈이 빠듯하니까 이 사람 제한하는 사람들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담시킬 수 있다가 되죠. 예, 그 다음에 굵은 2번,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지정하는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예, 공청회가 의무적이다. 라고 하는 거죠. 크든 작든 공람은 당연히 해야 되고, 100만 이상이면 보너스 공청회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 와서요. 104쪽이요. 굵은 3번. 아까도 있었던 거였죠. 둘째 줄 도시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본다. 아닌 예외가 있습니다. 4번.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딱 5가지가 있는 거죠. 1번. 국가가 사업할 때 당연히 국가가 지정합니다. 2번.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요청하는 경우 다른 장관이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하겠죠. 3번요. 사업시장 중 국세 들어간 회사, 국세 들어간 공공기관, 괄호 넘어서 의장 또는
국세, 찌끔 들어간, 그러니까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그러니까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교육과 밀접한 권리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요. 양보로 4번, 그러니까 둘 이상 시도 대도시에 걸치는데 서로 투닥거리고 싸우고 있으면 위에서 지정을 하게 되고, 양보로 5번, 그러니까 그 천재지변으로 긴급하게 필요가 있으면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야 되는 거죠. 됐습니다. 화살표, 그러니까 손가락 다 별 내용 없고요. 됐습니다. 다음 쪽 가세요. 105쪽에 굵은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가 있죠. 그러니까 113, 11, 30, 10분 돼야 된다. 도시적 113, 11 어지간하면 다 10,000 이상. 공장은 덩어리가 크니까 30,000 이상. 동그라미 1번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다 10,000제곱미터 이상이고 공업지역은 30,000제곱미터 이상. 양보 1번 도시적 외의 원칙은 30만 제곱미터 이상. 예외는 거리가 아니죠. 예외는 초점이 아닙니다. 다음에 굵은 6번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할 수도 있고 그 분할, 그다음에 분할 쪼갤 수도 있다. 분할과 결합이죠. 분할과 결합. 됐습니다. 굵은 7번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의 지역에 지정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시험 나온 적이 없네요. 다음 또 가세요. 106쪽에 3절 개발계획 수립. 양보 1번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정권자는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양보 2번 구역을 지정한 후이죠. 다음 언안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무와 신도시 때는 투기자학교에서 기습 발표한다 라고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 자연녹지, 2번 생산녹지, 3번 도시적 외의지역. 그러니까 녹과농자가 대부분이죠. 동그라미 4번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다른 장관과 협의.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 주상공이 전체 면적의 30% 이하 주상공 찌끔 아래 개발계획 공모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굵은 2번 빼고요. 굵은 3번 개발계획 수립 때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개발법, 환지법이라고 그랬죠. 환지가 초점입니다. 환지방식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면적 3분의 2, 쪽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 볼펜 교환은 볼펜 주인이, 땅 교환은 땅 주인이, 환지할 때는 소유자 조합을 시행자로 정하는 게 원칙. 나중에 조합 만들려면 또 다수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3분의 2,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기본이 있죠. 그런데 여기요, 국가 지방이 시행자이면 위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예외가 있고, 여기서도요, 공적 사유 3가지가 있으면 소유자 조합 제끼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예외들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106쪽 제일 아래 굵은 3번이죠. 양보 1번 원칙. 지정권자는 환지방식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하려면 원칙으로 환지방식 적용되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전체 면적 3분의 2, 쪽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관청에서 지정권자, 국시대가 환지구역을 지정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양보 2번 둘째 줄, 본문 둘째 줄 발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방에 해당하는 자이면 유기정에 불구하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굵은 4번 개발계획 내용이 있죠. 개발계획의 핵심 내용은 이상 4가지죠. 개발구역 지정, 시행자, 시행방식,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이고, 또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도 있죠. 13부터 16에 해당하는 규정은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저 아래 13, 여기서는 12,
왜요? 13, 14, 15, 16이죠. 13, 14, 15, 16 묶어서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가 있죠.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과 기반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 그건 이쪽 주체가 서야 저쪽하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14번 수용대상, 그러니까 토지 등에 두는, 그러니까 토지 등인 거죠. 토지 등이 있는 경우 그 세부 목록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수용대상 토지 등의 목록 조사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니까요. 그러니까 15번 임대주택, 그러니까 16번 순환개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박스 아래 그러니까 별표 2개요. 330만 이상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해당 구간에서 그러니까 복합적 기능을 갖도록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가 있습니다. 다음 쪽 가세요. 그러니까 제 1절이요. 아무튼 그 개발구역 해제 간주규정이 있죠. 설계도 3글자, 계획 2글자, 설계도 3글자. 사업 끝났으면 끝난 것으로 본다. 다 됐고요. 다음 쪽에 5절 시행자 변경이 있죠. 시행자를 변경해 줬습니다. 근데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가 있죠. 시행자 A를 B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일번번 때 변경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설계도 3년 동안 신청이 안 들어오면 사업 자체가 없어진다고요. 소유자 조합 1년에 들어오라고요. 안 들어오면 또 빠져. 다른 사람 들어와. 착수 2글자 몇 년요? 2년이죠. 2년 내 착수하지 않은 경우 부도파산 자빠졌다고요. 등등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되었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음 쪽 그 109쪽이요. 제5절 시행자 변경 박스의 두째 줄 1번 도시개발구역 전부 한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 조합이 1년 이내에 개발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실시계획 인가 받는 날부터 2년 내 착수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3번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 너 빠져. 그 다음에 4번 시행자 부도파산 자빠졌다고요. 당연히 너 뭐 자빠져 있는 거죠. 그냥 자빠져 있어 인 거죠.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109쪽에 전부 한지 방식이죠. 왜 그러냐면 조합은 오로지 언제만 나타나니까요. 환지 때만 나타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환지일 때 소유자 조합을 지정한다. 근데 1년 지나도록 설계도를 안 쓰고 있으면 그러면 너 빠져.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게 됐었고요. 다음 세부적인 사항 빼고요. 다음에 6절 도시개발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그냥 거기 가서 문제 가서 봐도 이쪽 개발 조합은 많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한두 가지만 짚고 가면 굵은 1번 땡땡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내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가 되는 거죠. 참고 인가받은 사람 변경하려면 변경인가 받아야 되고 주변사무소 수재지 변경과 공고받고 변경, 가부인 변경 두 가지는 변경 신고만 하면 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도시개발 땡땡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이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저 아래 2번 조합 성립 시기 조합은 설립 등기 함으로써 성립된다. 설립인가 등기 성립이고, 그 다음에 3번 조합의 자격 공익사업이죠. 모든 토지 소유 도시개발구역 모든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된다는 거죠. 강제가입이란 이기고 4번 조합의 법인격이 있습니다. 됐고요. 다음 넘어가세요. 다음 쪽에 6번 조합원의 권리 협동조합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보유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총회가 있고요. 두째 줄 7번의 두째 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대원회를 둘 수 있다가 있죠. 저 아래 9번
그러니까 임원 자격 상실이 있고, 뭐 효력은 유지한다라고 하는 건 뭐 다른 데 있죠. 그 다음에 뭐 11번, 그러니까 조합장 이사의 대표 제안, 그러니까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수정에 대해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있고요. 다음 이제 7절, 그 실시계획이니까 첫 번째 계획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이 첫 번째 계획과 관련된 것 이제 문제로 보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